먹지 마. 맛있게 먹으면서 살 빼는 비밀. 대한민국 최고의 다이어트 방송 윤식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식단의 메인 셰프 홍래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식단의 박가순이입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외에도 다른 영양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바로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6대 영양소가 있잖아요. 6대 네. 영양소 뭐였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네. 그다음에 물, 네, 수분, 그쵸. 그리고 오늘 비타민과 무기질. 오늘 우리가 소개할 비타민과 무기질 총 6개가 6대 영양소인데, 일단 먼저 칼로리가 들어있어서 우리에게 열량을 주는 탄단지라고 하죠. 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고 이를 3대 영양소로 부릅니다.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 알려져 있고 항상 우리가 주의하거나 많이 섭취하는 음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명에 꼭 필요한 수분, 이거 네. 역시 영양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낯선 2개가 있어요. 우리 항상 그 두 녀석이 맞아요. 있어요. 네. 예, 두 친구가 있는데 바로 칼로리는 없지만 몸의 대사에 깊이 관여하는 비타민과 무기질이라는 두 친구가 있습니다. 이 둘도 역시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이 비타민과 무기질은요, 신진대사나 호르몬 작용에 꼭 필요한 영양소고요. 무엇보다 이거 되게 강조할 건데 체지방 연소를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네. 레몬 씨한테 얘기를 드렸지만 그렇죠. 보통 우리가 뭐 식품 네. 음식 먹을 때 탄수화물 얼마 들어있어? 단백질 얼마? 뭐 지방 얼마? 근데 사실 비타민 무기질이 얼마 있는지는 별로 안 보거든요. 그렇죠. 비타민 무기질은 저희가 영양제 살 때 영- 이때만 좀 보지. 그쵸. 식품 먹을 때는 안 봐요. 심지어 영양제 살 때도 비타민 우리가 흔히 알고 비타민 C 정도지 그쵸. 뭐가 복합 비타민이 뭐 자세히 잘 몰라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만큼 비타민과 무기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 친해요.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가려져 있는 우리 두 친구, 하지만 체지방 연소나 특히 다이어트 할 때 아니면 바깥수인처럼 이렇게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게 비타민 무기질인데, 네. 이거에 대해 오늘 설명을 할 건데요. 근데 참고사항으로 아까 바깥수님도 우리 사적으로 얘기할 때 네. 미네랄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미네랄이랑 무기질이랑 같은 말이에요. 아 진짜? 네. 맞아. 나 맨날 헷갈렸어. 막 미네랄 하는데 미네랄 네.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또 무기질을 얘기하니까 그쵸. 음, 미네랄이라도 무기질이라고도 하는데요. 미네랄은 이제 영어적 표현이고 무기질은 이제 한국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게 공식적으로는 무기질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네. 어쨌든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오늘 우리 주제가 네. 뭐였죠, 아까? 아까 고영양 밀도 음식. 그렇죠. 고영양 밀도 음식이라고 했는데 네. 이게 바로 뭐가 풍부한 식품인가요? 바로 이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식품을 일컫습니다. 네, 맞습니다. 되게 의외죠? 왜? 의외잖아요. 왜냐면 고영양이라고 하면 네. 왠지 단백질이 좀 많이 높아질 그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은. 맞아요. 음. 맞아요. 진짜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탄단지가 많은 게 고영양 밀도가 아니라요. 네. 무기질과 비타민이 많은 풍부한 식품을 고영양 밀도라고 합니다. 네. 그럼 여기에 고영양 밀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영양 밀도는 과연 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영양 밀도란 어떤 음식의 총 칼로리에 대한 비타민과 무기질 함량의 비율이 높냐 낮냐를 따지는 것이 바로 영양 밀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고영양 밀도는 어떤 음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네. 이제 아까 비타민과 무기질 함량 비율을 따지니까 네. 이제 이 함량이 높은 게 고영양 밀도 음식이 되겠죠. 그렇죠.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이 바로 고영양 밀도 식품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또 우리 박가수님이 또 현미 전문가시잖아요. 맞아요. 현무 예찬업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요 고영양 밀도에 대한 설명을 이 쌀과 현미로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또 백미는 한 20년 정도 먹어봤고 네. 현미는 네. 한 몇 년? 몇 년. 최근 몇 년간 먹어봤는데, 네, 쌀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보통 주로 먹는 건 하얀 쌀, 백미거든요. 그쵸, 백미죠. 이게 백미의 원형은 현미예요. 현미. 네. 그리고 현미 테두리에는 무기질, 비타민, 식이섬유로 이루어진 네. 배아가 붙어 있는데 네. 이런 이제 그것도 털어내는
정미 깎아내는, 작업이라고 예, 하죠. 그렇죠. 예. 깎아내는 정미 작업을 통해서 이 부분이 제거가 됩니다. 음. 이렇게 제거된 상태가 백미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그 무기질, 비타민, 식이섬유가 다 사라지겠죠. 네, 그쵸. 그래서 탄수화물만 이제 남게 되는 게 백미입니다. 그럼 영양밀도 관점에서 본다면 두 현미와 백미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제 똑같은 양, 현미랑 백미 같은 양을 봤을 때 네. 현미에는 아까 그 체지방 연소에 중요한 비타민 B1, 네. 마그네슘 등의 비타민과 무기질이 함유가 되어 있지만 그렇죠. 백미는 아까 탄수화물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미가 백미보다 영양 밀도가 높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쏙쏙 들어오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같은 양이더라도 안에 비타민과 무기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고영양밀도가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현미가 백미보다는 훨씬 더 고영양밀도 식품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할 때 비타민과 무기질 풍부한 고영양밀도 음식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다이어트 식단 아니면은 체지방을 연소하는 거에 크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럼 비타민과 무기질이 과연 우리 몸에서 어떤 대사 적용을 하길래 체지방을 연소시키고 우리 건강을 지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먼저 비타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비타민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비타민에 조금 더 힘을 썼어요. 왜냐면 우리 박가수님도 얘기도 해주셨고요. 사실 저도 맞아요. 개인적으로 비타민 하는데 종류도 많고 얘가 도대체 무슨 역할인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무기질보단 비타민에 좀 힘을 주는 오늘 방송이 되겠습니다. 비타민은요, 일단 대부분은 효소나 또는 효소의 역할을 보조하는 조효소의 구성 성분이 돼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대사에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효소. 네. 효소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맞아요. 혹시 효소에 대해서 그냥 알고 계신 내용 있으세요? 우리 막걸리. 그쵸. 막걸리. 약간 숙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숙성되어 있는 식품에 꼭 효소를 넣어야 되는. 그쵸. 음. 그게 뭔가 어떤 물질을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어떤 촉매제 같은 역할을 그쵸. 하는 거죠, 효소가. 네. 자, 우리 몸에도 효소가 많습니다. 효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왜냐하면 비타민을 이해하려면 효소를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 비타민이 효소의 역할을 하거나 효소 자체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효소의 크기는 1억 분의 1mm 정도라고 하는 극도로 작은 양인데요. 이 효소는 혈액 속을 섞여 흐르면서 몸 전체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종류만도 우리 몸에 한 2,000종류 이상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많네요. 진짜 많죠. 네. 아까 막걸리 얘기했는데 막걸리 효소 하나 넣은 게 우리 몸에는 그런 2,000종류의 효소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대표적으로 유명한 효소가요. 침샘에서 분비되어 녹말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 아주 유명한 애죠. 네. 거의 생물 시간에 다른 효소는 다 까먹고 아밀라아제 항상 기억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대표적인 효소고요. 아까 모든 생명 현상은요. 일종의 화학 반응인데요. 이런 화학 반응은 몸속에 존재하는 효소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아, 저 필수네요. 그쵸. 뭐 응화공 전공하신 우리 잘 아시잖아요. 레몬 씨 전공도 한번 좀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언제 한번 그럼 운동 쪽 얘기를 해야 돼. 운동 쪽을. 4년 뭐 한 거야. 그러니까 쓸모가 없네.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런 효소가 과연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왜 중요한지 좀 간단하게 3가지 역할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효소가 하는 일은요. 음식의 소화와 흡수를 돕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메커니즘은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은. 뭘까요? 외부로부터 음식을 섭취하고 네. 그걸 소화하고 분해시킨 후에 얻어지는 다양한 영양분이 몸 전체로 이동되어 에너지로 쓰임으로써 다양한 생명 활동을 이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효소인데요. 몸속으로 들어온 음식은 저절로 분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까 막걸리처럼요. 네. 그래서 소화 요소가 있어야 분해되고 분해되어야 그 이후 생명 활동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속에 소화 요소가 없다면요. 밥 한 끼를 소화하는데 수십 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도와주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촉매제가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근데 다행히 그렇게 될 경우는요. 소화가 되기 전에 부패해버릴 수가 있어요. 썩겠죠? 썩어버리죠. 내 몸속에서.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효소 작용으로 불과 1-2시간이면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포도당과 아미노산으로 잘게 분해되어 몸에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효소는 노폐물을 또 배출시킨다고 합니다. 우리 항상 강조하잖아요. 네, 맞아요. 노폐물 배출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말 중요해요. 네. 그 몸속에 그 안 좋은 가스, 안 좋은 것들이 쌓이면 정말 피부 뾰루지도 나고 일종의 염증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쵸. 예, 독소를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붓기라든지 염증이라든지 체지방, 중소지방 이게 다 모두 내 몸속에 있는 독소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아까 효소는 이런 배출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효소는 몸의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이나 독소를 분해해 몸 밖으로 배출시킨다고 합니다. 땀이나 소변, 대변은 바로 그런 작용에 의해 생기는 부산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폐물이나 독소가 원활하게 배출되려면요, 몸속에 효소가 풍부하게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네. 해독과 살균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효소가. 효소가 부족하면 효소에 의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몸이 무겁고 몸속에 독소가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나무나 연탄에 불을 지필 때 제대로 연소되지 못하며 맵고 독한 가스가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내에 독소가 발생하는 상태를 오랫동안 방치하면요, 체내 조직 세포에 노폐물이 축적되어서 아까 말한 거죠. 염증을 일으키게 돼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한마디로 비만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듯 세 가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효소인데, 네. 이 효소는 바로 비타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죠, 비타민이. 정말 신기하네요. 딱 비타민은 효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되게 네.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그냥 저는 살아오면서 비타민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밝고 그쵸. 약간 항상 레모나 같은 노랑노랑하고. 뭔가 그런 느낌만 생겼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너무 잘하신 게 비타민 아는데 정확히 얘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쵸. 그냥 뭘 약간 하는지 몰라. 그냥 레모나에 항상 우리는. 근데 뭔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해. 맞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금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비타민은 소량으로 신체의 기능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아까 비타민은 효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비타민은 호르몬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무방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호르몬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반대로 비타민은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거나 부족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은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밖에서부터 섭취를 해야 돼요.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체내 합성 여부에 따라서 호르몬과 비타민이 구분되기 때문에요, 어떤 동물한테는 비타민이 될 수 있는 게 또 어떤 동물한테는 호르몬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비타민 C 같은 경우에 사람에겐 비타민이거든요. 네. 왜? 체내에서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쵸. 밖으로 흡수해. 근데 토끼나 쥐를 비롯한 대부분의 동물은요, 몸속에서 스스로 비타민 C를 합성한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이런 동물들한테는 비타민은 호르몬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내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건 호르몬, 그쵸? 내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고 반드시 밖에서부터 들어와야 되는 거는 비타민,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확실하게 됐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비타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요게 비타민 종류가 뭐 A, D, K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그쵸. 비타민 자체가 역할. 뭔지, 역할. 그쵸. 이게 굉장히 너 저도 누구냐? 맞아요. 너 노랑이가 끝나는 아니야. 게 아니라 너는 누구냐? 네, 맞아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알고 계시면요, 비타민의 중요성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비타민의 종류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박가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비타민의 종류는 크게 지용성과 수용성을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지용성이라는 것은 지방에 녹는 비타민, 그쵸? 그리고 수용성은 말 그대로 물에 녹는 비타민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에는 이걸 이제 섭취가 부족할 경우에 결핍증을 보이지만 네, 과잉 섭취할 경우에는 독성 효과를 나타내요. 그쵸. 반면에 수용성 비타민은 섭취 부족 시에만 결핍증을 보이고 과잉 섭취에도 몸에 뭐 나쁜 작용은 없고 그냥 소변으로 바로 빠져나갑니다. 그쵸. 소변을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과잉 섭취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없을 수 있죠. 그쵸. 예. 그러면은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부터 아까 비타민 C, 뭐 D 이렇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 D, E, K. 네 가지가 있군요. 네,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다 낯설어요, 사실. 근데 D는 좀 안 듣지 않았어요? D. 근데 D는 D. 조금 들어본 것 같은데,
사실은 비타민 C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나머지 잘 그렇죠. 모르고. 네 가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비타민 A는 체내에서 성장을 촉진시키고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네. 그리고 시력을 건강하게 하는 비타민이라 부족해지면 야맹증에 걸릴 수가 있어요. 아,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A가 옆으로 누우면 그 눈처럼 생겼다고. 네, 맞아요. 생물 선생님이 그렇게 외우라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비타민 A는 야맹증. 네, 근데 그렇죠.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피부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여성분들, 우리 청취자분들, 여성분들 비타민 A 섭취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 비타민 A는 주로 간, 아니면 버터, 달걀 노른자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그 콜레스테롤 많다고 노른자 막 빼서 먹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 건강을 생각한다면 달걀 노른자까지 같이 먹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많이 말하자면 이런 건 좀 콜레스테롤이 좀 위험해. 새우도 그래요. 새우도 그 콜레스테롤 많아서 껍질까지 같이 먹어야 된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콜레스테롤 위험하려면 진짜 한 트럭을 먹어야지. 맞아요. 그게 효과가 이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위험한 콜레스테롤은 이 과자나 이런 트랜스 지방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위험합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아까 이제 D. 아까 D 말씀하셨잖아요. 네, 비타민 D는 다른 호르몬과 협력해서 칼슘의 흡수와 대사를 조절함으로써 뼈와 치아 건강에 매우 중요한 비타민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근데 이 D는 네. 햇빛을 쬐면 피부에서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네요, 이거는. 네, 그래서 방어성을 좀 많이 하라고 맞네. 네. 말을 하는데 네. 정말 햇빛의 중요성이 되게 저는 이거 믿어요. 햇빛의 힘. 햇빛의 힘. 그쵸. 우리 만물 모든 생명체는 햇빛 에너지가 없으면 다 죽거든요. 맞아요. 우리 사람도 사무실 안에만 있지 말고 좀 햇빛을 쬐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우유를 많이 먹어도 햇빛을 많이 쬐지 않으면 칼슘 흡수력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에 조금 덧붙이자면, 근데 우리 많은 여성분들이, 제가 잠깐 외국을 갔을 때, 그 외국 여자와 우리나라 여자 가장 큰 차이점은요, 햇빛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거의 다 벗잖아요. 그냥 바로 그냥 공원에서 일광욕하고. 네, 되게 어떤 햇빛을 쬐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게 있거든요. 물론 자외선이 위험하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건 물론 중요한데, 우리나라 대다수 여성분들은 어떻게 보면 야외 활동할 때 너무 뭔가 가리지 않나. 사실 미백을 되게 좀 뷰티 쪽으로 원하는 추세니까 막 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약간 뭐랄까 외국 햇빛과 우리나라 햇빛 너무 달라요. 뭐죠? 진짜 달라요. 진짜 달라요? 저는 햇빛 알러지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래요? 네. 그래서 햇빛 좀 옛날부터 세게 쐬면 그 피부에 약간 반점 같은 게 되게 올라오는데, 제가 뉴욕에 놀러 갔을 때 이제 자전거를 타고 제가 뉴욕을 엄청 활보를 했어요. 네. 근데 보통 선크림 바르면 얼굴, 목, 그쵸. 팔까지 바르잖아요. 근데 막 달리는데 한 3일 지나니까 제 손등에 붉은 반점이 막 검은색 검버섯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뉴욕에 있을 때요? 네. 어. 햇빛 알러지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 돌아와가지고 대학병원 다니고 되게 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또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막 미팅 갈 때도 악수하면 약간 뭐가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악수 안 하려고 그러고 내가 진짜 병 있나? 네. 너무 진짜 충격을 많이 먹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쪽과 이제 아마 그게 좀 뭐 고도나 이런 건 좀 성층과 달라가지고 햇빛의 강도는 확실히 달라요. 더 세다는 거죠, 외국에 있는 게. 저는 확실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 한국의 햇빛은 괜찮다는 거죠? 네, 근데 저도 또 오래 쓰면 여기 좀 붉은 반점이 올라오긴 해요. 그러니까 비타민D를 생각하자면 햇빛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자외선이라든지 햇빛 자체에 대한 어떤 독성 같은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네, 근데 선크림을 바르고 쬐는 건 또 괜찮다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대로 비타민 D 아마 합성이 돼요. 선크림을 바르고. 네, 이게 뭐 내 선크림 바른다 햇빛을 아예 블락시키는 게 아니라, 그쵸. 이제 내 피부를 보호를 해주는 거지, 실질적인 그런 합성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제 피부 건강을 지키면서 일광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제가 알기로는 선크림 자체가 전체 햇빛을 가리는 게 아니라 UV하고 그렇죠. 자외선을 가리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선크림 바르고 야외 활동 많이 하시면 비타민 D 합성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거 뭐 있죠? 네, 다음은 비타민 E. E는 어떤가요? 좋아요. 뭐죠? 젊어지게 하는 비타민. 그쵸. 네, 몸의 산화를 방지하고 혈관 보호, 또 근육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비타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식 기능 강화에 아주 좋네요. 생식 기능과나 매우 중요하네요. 네, 레몬 씨.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비타민 E는
아보카도나 견과류 그리고 푸른 채소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보통 뭐 좀 보양식 아니면 좀 정력이 좋아져야 된다. 그렇죠. 많은 남자의 정력, 네, 50대 좋아하잖아요. 아저씨들. 그 보신상 먹거나 뭐 장어 먹고 그쵸. 그것도 효과가 있죠. 당연히 없진 네. 않은데 이제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는 아보카도, 견과류, 푸른 채소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 너무 웃기겠네. 이제 막, 우리 정력 강화 좀 할까? 이러면서 아보카도 자르고 견과류 좀 먹을까? 너도 하나, 나도 하나. 그쵸. 그쵸. 야, 약간 그런 부분들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거, K, 비타민 K 네, 뭐죠? 마지막 K인데요. 이거 혈액을 응고시키고 혈액을 진하게 하는 비타민이에요. 네. 이게 부족하면 혈액 응고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상처가 잘 아물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주로 좀 진한 녹색 채소, 찐녹색 채소에 많은데 시금치, 파슬리, 양배추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용성 비타민까지 알아봤는데요. 우리 수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